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검하수, 영어로 우리 토시스라고 하는데 안검하수의 다양한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1부는 안검하수의 특징, 원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2부에서는 어떻게 안검하수를 실제로 교정하는가 저희 경험을 한번 축약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먼저 안검하수 임상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첫째는 이 검은 동자 노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고 이마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썹 위치가 높죠. 그리고 또 이마를 당겨서 뜨니까 이 부위가 꺼져 있죠. 그리고 본인이 쌍꺼풀이라 하더라도 쌍꺼풀이 약하거나 두껍죠.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면 쌍꺼풀 잘 쓰지 못하고 이와 같이 두껍습니다. 우리가 큰 소세지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안검할 수 있는 분들을 잘 보면 항상 턱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왜냐면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 보기에 편하거든요.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보려면 부릅뜨고 이마를 치켜뜨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턱이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안검하수는 특정화됩니다. 그래서 목 부위도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안검하수 잘 교정이 되면 또 이게 이와 같이 나왔던 턱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턱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안검하수 때는 상당히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검하수는 왜 생기는가? 생기는 이유 여기서 보면 이게 안구고 검은 동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검판, 속눈썹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 이 보라색과 요 근육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리베이터라는 근육이고 이것은 뮬러라는 근육이죠. 이 두 근육이 검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근육, 눈을 뜨게 하는 근육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검은 동자 노출이 적어지고 대신 이마에 있는 이 근육을 사용해서 이 검판을 들어올리려고 자꾸 보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썹 위치가 높아지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옆에서 본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눈썹이고 이게 눈을 뜨게 하는 리베이터라는 근육이고 이 근육 안쪽에 보면 뮬러라는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이 근육의 힘이 약하면 반대로 이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이 검판을 들어올린다. 이것이 안검하수가 생기는 생리학적인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임상적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렸죠.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하니까 이마로 뜨니까 이마에 주름이 많아지고 눈썹 위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안검하수 교정이 되면 이와 같이 높아진 눈썹 위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름이 안검하수를 교정하면 좋아지는데 이와 같이 주름이 아주 깊어지고 자리를 잡았을 때는 설사 안검하수를 교정한다 하더라도 이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깊어지기 전에 안검하수는 교정하기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교정을 해주면 이와 같은 깊은 주름이 흔적이 없어지고 좋아지는데 그 뒤에 교정하면 이와 같이 골이 깊어지는 것은 좋아지지만 이 주름이 이미 여기 진피치까지 변형이 왔던 피부의 주름 흔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 22살 정도에 빨리 교정해주면 이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는 교정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대개는 한 26살 정도 전에 교정해주는 것이 이와 같이 주름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소세지 형태의 쌍꺼풀, 소세지 형태의 쌍꺼풀인 것은 쌍꺼풀이 두껍고 또 뭐 쌍꺼풀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난 데도 이렇게 두껍고 금방 헐어갖고 이런 것을 우리 소세지 형태의 쌍꺼풀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쌍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죠. 밖에 있는 피부를 이 검판, 눈썹이 나 있는 이 검판이 상단에다가 고정시켜주는 과정이 쌍꺼풀입니다. 그래서 매몰법은 이와 칠롱,
절개법은 열어서 요새를 들쳐서 유착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 부위가 고정이 되면 이것이 끌고 올라가고 위에 있는 피부가 덮어서 쌍꺼풀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끌고 올라가는 힘이 약하면 이게 끌고 올라가는 힘이 약한 반대로 덮어주는 것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꺼운 소세지 형태의 쌍꺼풀이 되죠. 이것이 만약 더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덮어져가지고 검은 동자 노출이 커지면서 쌍꺼풀 크기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검은 동자 노출이 적어질수록 쌍꺼풀은 더 두껍고 소세지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두꺼운 쌍꺼풀이 있을 때 자꾸 쌍꺼풀 자체만 잘못된 줄 알고 여기만 3번, 4번, 어떤 분은 5번까지 여기만 수술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눈뜨기에는 이 근육의 힘을 이렇게 교정해주면 이 쌍꺼풀은 자동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검은 동자 노출도 커진다. 이것이 안감마스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안검하실 때는 이와 같이 눈썹 위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눈이갈이 이와 같이 움푹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꺼지죠. 이럴 때 많은 이제 뭐 성형외과 전문의도 그렇고 경험이 적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 이식. 눈 꺼진 것이. 사실은 이것이 안검하수를 교정해주면 이 부위가 굳이 지방 이식을 하지 않아도 올라오는데, 이와 같이 지방 이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다른 저기에서 제가 한 건 아닌데, 보면 이와 같이 지방 이식을 해놓으니까 두껍고, 뭐 눈을 떠도 불편하고 눈을 감으면 또 이것이 지방 이식 윤곽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안검하수 교정, 눈이 위가 꺼진 것을 교정할 때는 먼저 그 안검하수를 교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약간의 지방 이식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안검하수를 교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방 이식만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이가 움푹 꺼진 것은 많은 경우에서 안검하수만 교정해주면 눈썹 위치도 내려오고 또 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아주 지방 이식을 최소한 양으로 해줄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검하수 교정하지 않고 지방 이식만 하게 되면 굉장히 눈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식한 지방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서 눈을 뜨기도 불편하고 감아도 불편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안검하수의 원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가? 우리가 안검하수를 우리가 측정할 때 MRD1과 MRD2라는 것을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MRD, 여기 보면 Marginal Reflex Distance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뜨거나 사진을 찍으면 검은 동자에 초점이 맞추는 부위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정면 응시하고 떴을 때 위 눈꺼풀이 올라가는 거리를 MRD1이라고 하고 아래 눈꺼풀이 내려가는 길을 MRD2라고 합니다. 보통 이 MRD1이 정상인 경우에는 대개 한 4mm 정도가 됩니다. 4mm. 뭐 3.8mm에서 뭐 4.2mm 되기도 조금 대략 한 4mm 정도가 된다. 정상인 경우에서. 그런데 안검 하수가 있을 때는 이 MRD1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이 3mm에서 한 2mm밖에 안 열린다. 그러면 보통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다. 한 3mm 정도밖에 안 열린다. 그러면 중등도, 모더레이트한 디그리 정도의 토시스가 있다. 그러나 이 MRD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초점이 안 보일 정도, 이럴 때는 우리가 아주 심한 중증이 안검하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이 안검하수 분들은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MRD가 아닌데, 이럴 때는 우리가 눈썹 부위를 강하게 눌러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서 눈을 떠보르게 합니다. 이분들 보면 거의 MRD1이 안 보이죠. MRD1, MRD2도 그렇고 이런 분은 아주 중증의 안검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MRD1, MRD2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안검하수의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검하수 수술하는 책만 해도 그 성형외과 전문의들 책이 두꺼운 책 한 권이거든요.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검하수가 생기는 원인, 왜 생기는가? 앞에서는 우리가 안검하수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이마 근육을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면
콘제니탈 토시스라는 것은 선천적인 안검하수입니다. 선천적인 거. 선천적인 안검하수 약 62%.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긴 안검하수. 후천적인 안검하수 중에서 우선 인볼루시나 토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퇴화하고 우리가 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팔 근육도 약해지죠. 마찬가지로 눈 뜨는 근육 힘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볼루시나 토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보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38.5% 중에서 인볼루시나 토시스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그리고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트라우마틱 토시스라는 것은 그 절개 쌍꺼풀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그런 외상을 입어가지고 눈뜨게 하는 근육이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토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경화수는 약 62% 정도는 선천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또 보면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안경화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안경화수 있는 그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안검하수 중에서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인성 안검하수 이렇게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해진 경우죠. 그리고 외상이한 안검하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안검하수 측정할 때는 우리와 같은 MRD1 혹은 MRD2를 측정해서 어떤 수술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검하수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눈뜨는 근육의 힘을 우리가 뭐 훈련해서 뭐 이걸 열심히 하면 두꺼워지겠지만 이 눈뜨게 하는 근육을 우리가 두껍게 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 이제 수술로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많은 상담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안검하수인데 어떤 훈련을 하면 안검하수를 치료할 수 있나 이런데 사실 안타깝게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전방 접근법과 후방 접근법입니다. 이게 anterior approach라는 것은 전방, 이게 안구로 보면 피부 전방에서 접근하는 법, posterior approach라는 것은 눈을 뒤집어서 뒤에 접근하는 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 눈꺼풀을 우리가 이렇게 얇은 것 같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가장 밖에 있는 피부층, 스킨층부터 이 컨정티바라는 것은 안구와 접촉하는 이 결막, 우리가 눈을 뒤집으면 붉은색에 보이는 점막을 결막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이와 같이 9개의 조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은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있죠.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리베이트 아포뉴로시라는 근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눈을 뜨게 하는 리베이트 아포뉴로시라는 그리고 근육이고 여기 보면 뮬러 심파스틱 머슬이라는 것은 요 밑에 이 건판에 붙어있는 이 근육이 뮬러 심파스틱 머슬입니다. 아마 이것은 독일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물라터 붙어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베이트와 뮬러라는 근육이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컨정티바 결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눈꺼풀이 가장 후면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전방 접근법은 여기서 여러 가지고 앞에서부터 접근해서 이 눈을 뜨게 하는 리베이터나 뮬러 근육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후방 접근법은 눈을 뒤집어서 뒤쪽에서 이 리베이트나 뮬러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많이 붙어있게 이 근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확실하게 이거 교정하는 방법 아닐까. 이와 같이 해서 크게 수술 방법을 보면 전방 접근법과 후방 접근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방 접근법의 수술을 명을 보면 이와 같이 거근과 뮬러근을 단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절개 안검하수라고 하는 것이 이 수술 방법이죠. 이것이 많이 늘어졌으니까 이 근육의 길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방접근법이죠. 이거 하려면 여기 들어와야죠. 또 하나는 공통근막이라는 요 리베이터와 뮬러 근육 사이에 보면 여기 안에 요 속에 위에 올라가면 공통근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뮬러라는 근육을 우리가 절단하고서 안으로 보면 결막 사이에 이 공통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근막. 이것은 안구를 움직이고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근육을 같이 감싸고 있는 것을 근막이라고 하는데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막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할 때도 우리가 전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눈 뒤로 후방으로 접근할 때는 우리가 화사넬라 세버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두 사람이 개발한 수술 방법이 같은데 이 뒤로 접근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절개 눈매교 용수술, 오늘 비절개 안검하 수술, 눈매교 용수가 안검하 수술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통
비절개 안검하수 수술이라고 할 때는 이 단축하는 이 축접하는 이 길이가 보통 10mm 이상 될 때는 안검하수 수술로 들어가고 이것이 보통 뭐 4mm, 5mm, 6mm 이럴 때는 눈매 교정술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비절개 눈매 교정술, 비절개 안검하수 교정술이 후방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전방 후방도 아니고 아예 이 눈뜨개는 근육이 기능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이 공통근막에도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전두근, 이마근요, 프론탈리스라고 하죠. 이 근육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이렇게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크게 앞으로 접근하는가, 뒤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이 전두근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검하수 교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술하는 방법,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